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을 향해 출발하며 전쟁 해결에 중국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인 3.8% 올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용의자는 이 가족의 딸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관련 용의자들이 검거됐는데 아동 심리학자, 병원 관계자, 교정시설 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이길 것이라며 중국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지만 시 주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자신했습니다. President Xi can help and contribute to a deal with Iran? He could. I mean, it might be. Yeah.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to be honest with you. They're defeated militarily, and they'll either do the right thing or we'll finish the job. 평화적으로든 아니든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굳이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It's a very simple messag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하는데 정상회담과 텐탄공원 참관 등 2박 3일 동안 최소 6번 시 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야당 의원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이 계획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very aspect of this was pored over by the Joint Staff, by civilian leadership, and represented in pursuit of a very clear goal.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지난 10주 동안 쓴 비용이 290억 달러, 약 43조 원 규모라고 확인했습니다. 장비 수리와 병력 유지에 들어간 비용으로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중국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이란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둘레자 라흐마니 파젤리 주중 이란 대사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 안정적인 휴전체제 수립, 봉쇄 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을 중국에 요구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파젤리 대사는 중국이 이란의 메시지를 강대국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ake care of the issue of the Strait of Hormuz and also discontinuing this so-called blockade. 이란은 중국,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을 통해 미국의 휴전을 압박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측은 전쟁으로 좁은 해협이
광범위한 작전 구역이 됐다면서 이란이 인식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전쟁 전보다 10배 넓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해협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온 힘을 다해 영토, 영해 주권을 방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쟁이 주변국들로 확전 양상을 보였던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도 비밀리에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공습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웨이트는 해안으로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선으로 쿠웨이트 부비안 섬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시도했다고 쿠웨이트 측은 밝혔습니다. 부비안 섬은 미국이 위성 장비와 탄약을 보관하는 임시 기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한국 남우호 기관실 안에서 비행체 엔진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잔해를 분석해 누가 공격했는지 알아낼 예정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해에 정박 중인 남우호 기관실 안에서 수거한 미상 비행체의 엔진 잔해를 조만간 국내로 들여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SBS에 발견된 비행체 엔진 잔해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약 1m, 전체적으로 약 1세제곱미터가량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육안으론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도착하면 국방부와 감식을 맡은 연구소 등에서 정밀 검사를 거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의 주체를 특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위한 국제 공조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젯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 열리는 40여 개국 국방장관급 화상회의엔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해 다국적 군사임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 물가가 3.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겁니다. 여기에다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늘면서 반도체 주식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4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쟁 전이었던 2월 2.4%보다 1.4%포인트 오른 수치고 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문제는 역시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년 전보다 28%, 난방유는 54% 급등했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미국인들이 많이 먹는 소고기와 커피가 17%, 토마토는 40% 가격이 올랐는데 천연가스가 원료인 비료 가격도 오르면서 갈수록 상승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오른 물가는 연쇄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금리 전망을 놓고 한 달 전만 해도 올해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점친 전문가는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40% 가깝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자금을 인공지능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기업들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곧바로 반도체 주식들이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주가가 한때 10% 넘게 폭락하다가 3.6%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분야 전체 지수를 종합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6%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만 끝나면 물가가 1%대로 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Inflation is much lower than it was under Biden. Biden had the highest infl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Inflation is nothing by comparison. 하지만 1년 뒤 물가를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4.5%까지 올라 있어서 단기에 물가가 안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10대 딸과 2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페어뷰 지역의 한 주택에서 41세 남성과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 등 3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사라졌던 16세 딸은 이틀 뒤 테네시주의 한 모텔에서 28세 남성과 함께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1급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를 적용했으며 10대인 딸도 성인과 동일하게 기소했습니다. 당국은 피해자들이 발견되기 며칠 전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딸과 20대 남성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겨냥한 대규모 합동수사가 진행돼 42명이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와 FBI 그리고 지역 경찰들로 구성된 수사팀은 지난 1년 동안 오퍼레이션 볼케이노라고 명명된 작전을 벌였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는 아동 심리학자와 병원 관계자 그리고 교정시설 직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전자기기 탐지견까지 투입해 USB와 휴대전화 등 숨겨진 저장 장치를 확보했으며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LA 지역의 절도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LAPD가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 결과라며 조직적인 절도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umber one job is to keep Angelenos safe. And that's why, since I've become mayor, I've fought to hire more officers. And that's why in my proposed budget, being considered right now by the city council, it calls for more officers and it must be included. 당국은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범죄율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도 사건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경보 시스템 점검과 창문 보안 강화 등 안전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일린 왕 아케디아 시장이 자진 사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미등록 외국인 에이전트로 중국에 관한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사퇴한 겁니다. 연방법무부는 에일린 왕 시장이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중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FBI는 왕 시장과 전 약혼자가 중국 정부 관계자 지시에 따라 친중 성향의 온라인 매체 운영과 기사 게시 작업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nfortunately, I think this has damaged public confidence, but I also believe Al-Qaeda is resilient. We can move forward being honest, transparent, and committed to accountability. 왕 시장은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위켄버그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애리조나주 당국에 따르면 존스파이어로 불리는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속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주민들에게 약품과 신분증 등 필수 물품을 챙겨 즉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적십자는 대피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화재로 자동차 여러 대가 불에 탔고 학교 휴교와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화재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이 LA의 유명 패션 예술계 인사인 에바 차우가 론칭한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 키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LA와 포브스지 등은 한인인 에바 차우 씨가 전통 증류 방식으로 생산한 프리미엄 소주 키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키는 한국명 에바 전 씨의 한국 이름인 희와 에너지를 뜻하는 기를 합친 이름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 법인이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 국립도서관과 도서관 재단에 25,0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LA 중앙도서관 개관 100주년 행사와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아시안 청소년 대상 글쓰기 대회 후원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3년 연속 LA 도서관 기부를 이어가며 한국 기업으로서 미국 내 한국 문화와 아시아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It will be a celebration of all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ultures, culinary demonstrations, author visits, dance performances. Hyundai is a Korean car company, and so we're very proud of our heritage, and so it's very important to invest in children. 오는 토요일 LA 다운타운 중앙도서관에서는 한복 전시와 사자춤 공연 등이 포함된 문화 행사도 개최됩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뉴욕 증시입니다. 다우지수는 0.11% 소폭 오르며 강보합 마감한 반면 S&P 500 지수는 0.16% 밀리며 7,400선을 간신히 지켰고 나스닥 지수는 0.71%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소비재와 기술주가 1% 내리며 지수를 압박한 반면 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헬스케어와 필수소비재 섹터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건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였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인 3.7%를 웃돌았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마저 예상치를 웃돌자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이란 휴전 협상이 사실상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재돌파했고 이는 곧바로 인플레이션 우려로 번졌습니다. 종목별로는 그간 증시를 견인해온 AI 반도체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크론이 3.6% 하락했고 AMD와 브로드컴도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퀄컴은 11% 넘게 급락하며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될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유학생과 교환 연수, 언론인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학업 기간이 4년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통해 체류 승인을 받아야 해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스템 분야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 학생들의 경우 학업과 연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 H-1B의 최저임금 기준을 평균 30%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공개한 개정안에서 H-1B 비자 초급 연봉 기준을 현재보다 약 30% 높은 97,746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미국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어 임금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H-1B뿐 아니라 H-1B1과 E3 비자, 취업 이민 노동허가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외국인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대한항공이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 기증한 보잉 747 항공기 전시물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 기증한 보잉 747 항공기 전시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과학센터는 오늘 열린 대한항공 항공전시관 언론 공개 행사에서 새롭게 전시된 대한항공의 보잉 747 400기종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20년간 8만 6천 시간 넘게 운항한 뒤 지난 2014년 퇴역한 보잉 747 항공기는 앞으로 조종석 체험과 가상비행 등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So when the California Science Center first approached us, I immediately knew this was something Korean Air had to be part of. Supporting an institution so deeply committed to education, innovation, and inspiration is a meaningful way for us to give back to Los Angeles, a city that has been our second home for more than 50 years. Korean Airlines and Walter Cho were willing to provide a 747 to us and then became tremendous partners in sharing our vision of inspiring young people to want to learn more about aeronautics and flight through the atmosphere. 현재 조성 중인 사무엘 오신 에어 앤 스페이스 센터 내 대한항공 항공전시관에는 보잉 747과 함께 20여 대의 항공기가 전시되며 향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A 한인타운을 찾아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호크만 검사장은 특히 한인타운 웨스턴길 일대에서 발생하는 길거리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해 CCTV 설치 등을 통한 집중 단속으로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리선 절도로 인해 LA 밤거리가 어두워진 문제와 관련해 훔친 구리선을 거래하는 재활용 처리소를 점검하고 강력한 처벌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크만 검사장은 앞으로도 한인타운과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16일 한인회관에서 차세대 멘토 프로그램 리더 멘토 7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대학 입시 전문가 헬렌 김 NGA 컨설팅 대표를 초청해 AI 시대 우리 아이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학 입시와 미래 역량, 스펙 관리 전략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7에서 11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자에 한해 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16일부터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MTA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재택근무와 불필요한 이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JFK 공항 등을 연결하는 제한적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인 대학원생이 불법 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에 있던 정모 씨가 지난해 6월 기숙사 샤워실에서 다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씨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 방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현재 학교 등록은 취소된 상태로 사건과 관련한 재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노조에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번 만큼 성과급을 더 달라는 요구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빅테크들은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시작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지난 2021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 성과급 상한마저 없앤 겁니다. 이후 업종을 불문하고 비슷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영업이익의 30%,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 최근 노사 협상이 결렬된 카카오 노조도 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SK하이닉스의 합의 배경을 물어봤는데요.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 사례를 참조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TSMC는 영업이익의 약 10%를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TSMC는 회사 실적과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 회사의 이사회가 매년 성과급 규모를 결정하는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으로 쓴다는 걸 노사가 합의해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우려하는 것도 성과급 기준이 이렇게 제도로 굳어지는 겁니다. 성과급이 경영 판단과 상관없이 이익이 나면 먼저 떼야 하는 고정비용처럼 굳어질 수 있고 업황 변동에 대응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란 우려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퀄컴과 마이크론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목표액의 200%라는 상한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도 살펴볼까요? 구글,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현금보다 주식 보상에 무게를 둡니다. 일정 기간 팔 수 없거나 성과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직원 보상을 회사 장기 성장과 주가에 묶어두는 겁니다.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죠. 주주와 직원의 인센티브가 온라인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 모두가 납득하는 분배 모델을 찾는 게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소식입니다. 청와대 수석, 장관, 당대표 출신이 맞붙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 3파전에 전국적인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후보가 짜장면 봉사활동을 위해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어제 부산 북구의 한 사회복지관,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 후보가 지역 노인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 대접하는 봉사단체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수행님 대신 국회의원 나온 가져옵니다. 저는 그냥 북구 발전만 시키겠습니다. 20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겠습니다. 부산 바꾸고 대한민국 바꾸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면 뽑기부터 음식 나르기까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신속 저렴 배달합니다. 저렴 배달. 자,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있습니다. 봉사 중엔 착착 손발을 맞췄지만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사이라 순간순간 어색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요거 먼저 나가요. 후보님 요거 먼저 나가요. 되게 먼저 나와가지고. 어제 짜장면 배식으로 시민들과 만난 새 후보. 민심 잡기 전략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재수 행님을 입에 달고 삽니다. 직전 북갑 의원,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사무실을 이어받아 쓰는 등 전 후보와 콤비라고 각인시켜 지지세를 흡수하려는 겁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진짜 북구 사람을 외칩니다. 북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2번 국회의원도 지낸 만큼 고향 사람을 밀어달라며 지역 표심에 다가가는 겁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북구에서 끝까지를 다짐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북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부산의 정치적 기대를 품겠다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5일 SBS 여론조사에선 하정우 38, 박민식 26, 한동훈 21%로 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7일 JTBC 여론조사에선 하정우 37, 박민식 26, 한동훈 25%로 하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위였습니다. 그제 부산 KBS 여론조사에선 하정우 37, 박민식 17, 한동훈 30%로 하 후보와 한 후보는 오차범위 아니었고 두 후보와 박 후보는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원심보다 징역 2년을 늘렸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방청석에 앉은 가족에게 미소를 보이며 재판정에 들어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무죄를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등이 담긴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은 단순히 전화를 건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 단전 단수는 합법적 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 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 이어 내란전담 재판부가 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이란의 핵 능력을 미리 막겠다고 시작한 전쟁이 2달을 넘기면서 미국 물가가 3년 만에 최대로 올랐습니다. 물론 멀고 길게 보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지만 그 과정에서 당장 지금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통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